세계 면적 10분의 1 거대한 평원 시베리아가 있는 곳 러시아. 혁명의 땅. 그곳에서 오늘 우리는 21세기 의학의 새로운 혁명이 될 수 있는 건강해법을 찾으려 한다.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시베리아의 약초. 세계적으로 연구되어 눈부신 발전을 하고 있는 약초학. 그리고 의료 현장 곳곳에서 시행되고 있는 천연약물의 치료 성과와 환자들을 통해 자연으로 치유할 수 있는 자연의학의 가능성. 우리는 지금 러시아를 간다. 가장 자연스러운 치유법을 추구하는 세계의학의 해결점을 찾아 시베리아 약초학이 있는 그곳 러시아로. 현대인의 면역력 저하로 생겼다는 질병 아토피. 임대식 씨는 지난 30년간 아토피와의 고된 전쟁을 치러왔다. 아토피의 지루성 피부염까지 집안 곳곳 그의 긴 투병 생활의 흔적. 온갖 약품들이 가득하고 안 해본 곳 없이 다 해봤지만 샴푸 한 방울도 마음대로 못 쓰고 옷 역시 100% 천연 섬유가 아니면 탈이 날 정도로 심각했었다. 퇴근하고 들어와서 샤워를 한다든가 이제 우통을 벗고 있잖아요. 그러면 뭐 불긋불긋 해갖고 그런 것도 많고 또 거의 난 자리는 이제 거의 또 버듬 낀 것처럼 가루가 하얗게 있고 이게 다 나은 자리예요 지금.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붉게 붉어져 나왔던 피부도 흔적만 남고 없어진 자리. 하얗게 살비듬 일어났던 머릿속도 깨끗해져 있었다. 지루성 피부염도 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전에 약 한 달에 2-3번씩 가던 병원을 지금은 한 달이나 뭐 2달에 한 번씩 정도 가고 있으니까 많이 좋아졌다고. 얼마 전부터 임대식 씨는 러시아 약초의 하나인 차가버섯 가루를 물에 타서 마시고 있다는데 그가 8개월간 해왔다는 이 러시아식 민간요법으로 과연 아토피가 나을 수 있는 것일까? 진정 약초 하나로도 현대인의 약해진 면역계를 되살릴 수 있을까? 굳은 살 이제 물집 생겨서. 취재진은 의문을 풀기 위해 러시아로 향했다. 가장 먼저 찾은 곳은 시베리아의 주도인 노보시빌스크. 페레스트로이카를 싹트게 했던 대규모 산업단지와 30여 개의 대학, 연구소가 모여있는 러시아 3대 도시 중 한 곳이다. 노보의 생활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센트로 시장. 고기며 야채며 여느 재래시장과 다를 것이 없는데 특이하게도 약초 파는 상점이 여럿 눈에 띄었다. 생긴 그대로 말리거나 먹기 쉽게 분말로 갈아놓은 갖가지 약초들. 러시아에서 약초란 먹을거리만큼 흔하고 가까운 듯했다. Ну, у нас хорошо берут, ну, доверяют, потому что качественно, заготавливаем мы сами. Ну, какие? Ну, можно вот зверобой можно купить. Вот, например, фиточаи, ну, это мой собственный фиточай. Ну, как, по лечебнику собранный он, очень хороший. 사실 우리나라 인삼의 국제학명 진생이 1843년 러시아 학자 메이어에 의해 세계 식물학회에 등록된 일이나 인삼 못지않다는 가시오가피의 효능을 최초로 규명한 사람도 러시아의 생약학자 브레크만 박사였다는 사실만 봐도 러시아 사람들의 약초에 대한 관심을 짐작할 수 있다. 실제 러시아에서 의약품 중 약초가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일까? 시내의 한 약국을 찾아가 보았다. 모든 제품들은 각각 분야별로 분리되어 있었다. 일반 의약품, 건강보조제들. 그리고 아주 독특하게 가공하지 않은 말린 약초들만 따로 모아서 진열해 놓은 곳이 있었는데 제품 겉면엔 약초의 그림과 함께 약초전에 표기된 성분의 고유 번호가 매겨져 있다. 뿐만 아니라 의약품과 보조제 중에서도 약초를 가공해 만든 것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중엔 임대식 씨가 먹었다는 차가버섯으로 만든 제품들도 눈에 띄었다. 이 약효가 확실한 합성의약품을 제쳐두고 이런 약초 제품을 찾는 사람들도 아주 많았다. 러시아인들에겐 약초가 이미 보편적인 치료법으로 자리 잡은 듯 보였다. Я постоянно сюда хожу в эту аптеку. Здесь у меня болит желудок, и я постоянно беру лекарства из натурального растительного сырья. В общем-то, и спрашивают действительно травы, потому что, наверное, организм перенасыщен химией. Поэтому каждый старается, чтобы это было не навредить.
так скажем. Поэтому я предлагаю, да, в общем-то, спрашивают помочь, чтобы вы могли чем бы помочь. Однозначно, конечно, это будет трава. 러시아에서 이렇듯 약초가 대중화된 이유는 뭘까? 우리는 러시아 약초학의 현주소를 확인하기 위해 톰스크를 찾았다. 노보시빌스크에서 6시간 거리, 400년 고도 톰스크는 러시아에서도 유명한 시베리아 의과대 등 학문과 대학이 발전된 곳이다. 취재진이 찾은 곳은 러시아 의학 아카데미 산하 톰스크 약물학 연구소. 합성약재나 자연에서 얻어지는 새로운 약재들을 개발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난 1987년에 세워진 곳이다. 특히 시베리아와 극동지역에서 나는 약용식물들의 양리적 성분을 밝혀내고 그 효능을 검증하는 것이 주된 연구 분야라고 한다. У нас тесные контакты, кстати говоря, с городом Улан-Удэ, которые занимаются там бурятской медициной, тибетской медициной. Очень плотно контактируем и вырабатываем общие какие-то пункты исследований, хотя на разных средствах. 러시아의 수많은 약초들은 이렇듯 민간요법을 근간에 두고 있지만 과학적인 연구 과정을 거쳐 천연 의약품으로 거듭난다고 한다. 세계적으로 약용식물 연구가 잘 발달한 러시아. 우린 한 의과대학의 도서관에서 그 성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И исследования лекарственные растения Сибири, то есть по Сибири. Сибиря. Да. Вот исследования. 약초학 연구에 관련된 책자가 무척 많았는데 이들 대부분 국가의 지원하에 이루어진 것이라 했다. 그중 소련 연방 약초 자원 및 분포 도감이라는 책이 눈에 띄었다. 러시아 전역 약초들의 특징, 분포 지역과 자원량, 채집 시기 등의 정보를 지도한 것인데 구소련 정부 주도하에 5년에 걸쳐 완성한 것이다. 취재진은 우연히 이 분포도감 제작에 참여했던 식물학자를 만날 수 있었다. 그녀는 톰스크대 재학 시절 식물학 연구원의 자격으로 남시베리아 지역 식물들을 조사했다고 한다. Я знаю, что были распределены растения, то есть между ленинградской группой, там, московской, и часть выполняла наша лаборатория растительных ресурсов. Они были, распределены, писали, видите, тексты, какое растение, просматривали атласы вообще во всех флорах, флорах, СССР, чтобы составить на каждое растение описание и карты. Привычка к таблеткам очень сильно выработалась и в русском народе, поэтому менять эту психологию, мы стараемся, по крайней мере, очень тяжело. 이렇게 국가의 막대한 지원하에 약용식물이 활용되고 있는데 대중적으로 쓰이는 것으로 차가버섯, 자작나무순, 뽀찌끼, 감탕나무과 오브레 비하, 홍경천으로 알려진 로지올라 등 수백 종에 이른다고 한다. 러시아의 풍부한 약초 자원의 근간은 바로 세계 면적 10분의 1, 러시아 면적의 75%나 차지하는 시베리아. 러시아의 산림자원 대부분이 바로 이 시베리아 지역에서 자생하고 있으며 그 종류만 해도 2,600여 종에 이른다. 그리고 버섯류, 초본류 등 약용식물의 종과 서식량도 어마어마하다. 그래서 러시아 황제들은 항상 이 약용식물에 대한 활용에 관심이 많았다고 한다. Еще один из царей, Алексей Михайлович, по-моему, это, дай бог, 15-й, что ли, век, я не уверен за точность цифры, начинал создавать аптекарские огороды специальные, эти самые. И когда в Сибирь шли эти экспедиции казаков, завоевывали Сибирь, у них был четкий приказ, знакомиться со знахарями местными, сбор трав там проводить и посылать в Россию, туда, в центральную. Это, собственно, это не изучение, это, как говорится, использование. Хотя, в принципе, изучение народного опыта здесь и было тоже, имело место. 16세기 이반 대제는 모스크바에 첫 약국을 열었으며 이후 다른 황제들도 약초 수집이나 연구에 적극적이었다. 표트르 1세 시기엔 정규군의 창설에 맞춰 최초의 약초 농장이 설립됐다. 왕의 명령으로 모스크바와 주요 도시에 약초 농장이 세워졌고 의사와 약사들의 연구도 활발해진다. 약초학에 대한 저술도 꾸준히 이루어져 학문적인 체계를 잡아갔지만 한때는 약초를 도외시하는 풍토가 일기도 했다.
1차 대전이 시작된 혁명기, 수입에 의존했던 약초 자원의 자국화 움직임에 따라 다시 약초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스탈린은 1931년에 비추라는 도시에 남한 면적 크기의 거대한 약초 농장과 연구소를 만들기도 했다. 그렇다면 현재 러시아 의학계에서는 약초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약초 연구 결과에 대한 실제 적용이 궁금해서 시베리아 의과대학 병원을 찾았다. 내과 전문의 베라 베로도바. 마침 위가 아파 찾아온 환자를 진료하는 중이었다. 그녀는 톰스크 약물학 연구소와 함께 차가버섯과 몇 가지 약초의 위궤양 치료 효과를 연구했다. 그 연구 결과를 특허 출원해 자신의 치료에 직접 활용하고 있다. Язык покажите. Ну, прекрасно. Немножко обложен налетом белым. Дышите. Ага, еще. Ну-ка, Катенька, дыши. 처방 전에는 합성 약물 대신 차가버섯 추출 분말을 물에 타서 마시라는 내용뿐. 대학병원에서 약초 처방을 하다니 우리로서는 생소한 광경이었다. Именно перед едой порекомендовать и нужно порекомендовать, но более безвредное, простое средство, которое улучшит пищеварение. Это вот раствор чаги. Вот именно чага. 노보시비스크의 한 아파트. 전형적인 대도시 서민층 겐나지씨의 집이다. 가족이 다 모이는 저녁 시간, 안주인의 손길이 바빴다. 온 가족의 건강을 위해 차가버섯 탕약을 만들고 있는 겐나지씨의 부인. 이 집에서는 러시아에서 주로 먹는 홍차 대신 이렇게 차가버섯을 우린 물을 먹고 있는데 겐나지씨네 가족은 건강관리를 위해 매일 마신다고 했다. Чага очень хорошо помогает при онкологических заболеваниях. Ну, хотя в нашей вот семье, слава богу, нет больных. Но, тем не менее, многие российские семьи вот пьют при как бы профилактике онкологических заболеваний, пьют чай, чага. 치과대학을 다닌다는 아들은 치과용 치료법으로 차가버섯이 활용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려주었다. И вот чага способствует как бы восстановлению их полости рта. И очень полезно полоскать полость рта чагой. 그렇다면 차가버섯은 무엇일까? 러시아 보건부에서 발행한 소비에트 연방 약초전에 의하면 차가는 차장나무에서 나는 버섯으로 1년 내내 채취하며 목질 찌꺼기를 제거하고 잘게 분사하여 말린 것이라 규명하고 있다. Чага – это достаточно известное народное средство. Это наш, можно сказать, сибирский природный лечебный продукт, который растет, ну, растет, условно говоря, находится на березе, и даже наши предки давно его использовали с лечебными целями, как для наружного, так и внутреннего применения. 그러나 차가버섯은 러시아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활용됐던 것으로 보인다. 알프스 산맥 정상부근에서 5,300년 전 주술사로 추정되는 미라가 발견된 것이다. 그의 소장품에서 차가버섯 덩어리가 발견돼 당시 이미 차가버섯이 치료에 쓰였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었다. Здравствуйте. 이름이 뭐예요? Как вас зовут? Меня зовут Сергей. Сергей? 5,300년 전부터 약용으로 쓰였다는 차가버섯을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 취재진은 현지인의 도움을 받기로 했다. 취재진이 향한 곳은 톰스크에서 북쪽으로 6시간 떨어진 가르 지역. 이동 시간 내내 극한의 설원과 차장나무, 전나무 침엽수림이 끝없이 펼쳐졌다. 4월인데도 불구하고 북쪽으로 갈수록 점점 더 깊은 눈길만 이어졌다. 6시간의 지루한 여정 끝에 도착한 가르. 마을 인구 500여 명, 벌목을 하면서 살아가는 아주 작은 마을이었다. 차가버섯 채취 준비를 하고 있는 세르게이 형제. 연료며 장비며 폭설 때문에 준비가 여느 때보다도 꼼꼼하다. 미리 주문을 받아야만 채취길에 나선다고 하는데 마을에서도 차를 타고 2시간 정도 설원을 달려 들어가야만 차가버섯을 만날 수 있다. 빼곡한 자작나무 숲. 자작나무는 참나무 목에 속하며 추위에 강한 양수식물이다. 차가버섯은 바로 이 자작나무에서 기생하는 균사체다. 허리까지 푹푹 빠지는 설원을 헤매려면 러시아 설피인 르이지는 필수.
이렇게 빼곡히 들어찬 자작나무 숲에서도 차가버섯을 찾기란 쉽지 않다. 차가란 자작나무 몇백 그루 중 한두 그루에서 나타나는 일종의 종양 덩어리이기 때문에 두세 시간을 헤매도 허탕칠 때가 많다. 하지만 운이 좋았다. 2시간 만에 드디어 차가버섯이 기생하고 있는 자작나무를 발견. 차가는 다른 버섯류와 달리 고기처럼 살아있는 자작나무에서만 양분을 빨아먹고 기생한다. 단단한 표면은 매우 거칠고 균열진 검은색이고 속은 황색을 띠고 있는데 자작나무의 수액을 섭취하는 부분과 이를 저장하는 차가라는 조직으로 나눠진다. 차가버섯을 채취하는 데 필수 장비가 바로 곡지다. 미끈하게 뻗어있는 자작나무를 5m 이상 오르려면 이 곡지 없이는 불가능해 보였다. 톱날처럼 이가 박힌 곡지를 신고 드디어 차가버섯 채취 시작. 오늘 발견한 차가버섯은 6m 이상 높은 곳에서 좋게 10년 이상 기생한 것으로 보인다. 눈보라 속에서도 베테랑답게 나무에 오른 세르게이 씨. 조심스러운 도끼질이 시작되고 크기나 색상 모두 만족스러운 눈치다. 오늘 힘들게 멀리까지 온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다. 다음으로 채취인들이 바로 하는 일이 있다. 채취한 차가버섯을 손질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한다. Это губка, которая прирастает к дереву, гриб, она тянет из дерева питательные вещества. А когда ее срубаешь с дерева, она начинает, чтобы выжить, начинает забирать с гриба все полезное. 꽤나 까다로운 성질을 가지고 있는 듯한 차가버섯. 과연 어떤 성장 과정을 거치는 것일까? 차가버섯은 살아있는 자작나무 몸속에 2m 정도의 긴 뿌리를 내리고 그것을 통해 수액과 플라보노이드, 목질을 섭취하며 5년에서 10년 정도 성장을 한다. 그 뒤 충분히 겉껍질이 형성되면 나무 껍질을 깨고 표면으로 나오는데 10년 이상 자라야 한다. 무려 10년 이상이나 자작나무의 힘을 빌어서 성장하는 차가버섯은 북위 50도 이상 극한의 타이가 산림지역에서 자란 것이 좋다고 하는데 바이칼 호수 서쪽에서 나오는 시베리아 차가버섯이 대표적이다. 도착하자마자 숨 돌릴 새도 없이 또 작업에 들어간다. 채취해온 차가는 작은 덩어리로 다시 부수는데 차가의 겉부분이 점차 건조되면서 몸속에 저장했던 양분을 스스로 흡수하여 영양분을 없애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Как только гриб собран, он начинает сохнуть. И верхняя часть вот это тянет отсюда, изнутри, все питательные свойства. Чтобы сохранить их, мы разрубаем гриб на части.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은 바로 건조 작업이다. 이때도 기름기가 많은 자작나무 껍질로 불을 붙인다. 나무에서 분리된 차가버섯에 수분이 남아있으면 박테리아 활동이 시작되어 금방 산화하게 되는데 이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바로 이 건조 과정이다. 차가의 산지답게 이곳에는 차가와 자작을 이용한 다양한 풍습들도 있다. 안동소주와 같은 방식으로 증류시켜 내리는 러시아 전통주가 사마곤인데 이곳 가래에서는 술을 내리는 마지막에 차가를 넣어 차가 사마곤을 만들어 마신다. 차가가 들어간 술은 숙취 해소에 도움이 되고 술맛도 부드러워진다고 한다. 니콜라이 예바나가 차가 사마곤을 만든 것은 오늘이 안드레이 씨의 생일이기 때문이다. 특별한 날의 주인공 안드레이는 사우나까지 나섰는데 자세히 보니 말로만 듣던 바로 그 핀란드식 증기 사우나가 아니던가. 자작나무 잎으로 이렇게 온몸을 가볍게 치면 혈액순환이 좋아진다고 한다. 이들은 생활 곳곳에 자연에서부터 얻어온 건강법을 지키며 살고 있었다. 그날 밤
안드레이의 생일을 맞아 온 가족이 다 모였다. 낮에 내려두었던 차가 사마곤이 한두 잔씩 돌아가자 파티는 점점 무르익고 건강 때문에 술이 금기인 안드레이지만 차가 사마곤만큼은 주저없이 마신다. 취기가 오를 대로 오르자 열혈 민족 러시아인의 흥을 어김없이 보여주고 건강, 먹을거리, 일, 삶의 모든 문제들을 자연과 함께 극복하며 살아가는 이들의 소박한 행복이 밤새 계속됐다. 다음 날 아침 일어나자마자 안드레이의 부인 타티아나는 가족들을 위해 차가 탕약부터 챙긴다. 가족 전체가 차가 탕약을 마시는 것으로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데 안드레이 씨는 당뇨병으로 고생했는데 차가 탕약을 열심히 마시면서 많이 좋아졌다고 한다. 열에 약한 차가버섯을 우리는 것 자체가 무척 까다롭고 번거로운 작업이다. 팔팔 끓인 물을 60도 정도로 식힌 후 잘게 자른 차가버섯에 붓고 2, 3일 정도 갈색물이 우러날 때까지 우려낸다. 부인 타티아나는 이 마을 보건소의 간호사. 차가버섯을 마시고 좋아졌다는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보건소를 찾았다. 공복 시 혈당을 재본 결과 혈당치 102mg/dL 정상이었다. 2 года назад во время медицинского осмотра у меня обнаружили повышенный сахар в крови. Применял лечение. У меня супруга работает в больнице, медицинский работник, и она посоветовала. 정말 차가를 마신 후 효과를 본 것일까? 당뇨를 앓았다는 그의 지난 몇 년간의 의료 기록을 살펴보기로 했다. 2003년에서 2005년까지 2년에 걸친 혈당 체크 기록이 고스란히 남아있었는데 2003년 최초 기록된 혈당 수치는 밀리그램 기준으로 156, 정상치를 훨씬 웃돌았다. 그런데 놀랍게도 최근 마지막으로 잰 혈당치는 104로 정상치였다. Во-первых, соблюдение диеты, медикаментозное лечение. И плюс еще мы издревле знаем, что чага, она оказывает благоприятное воздействие на снижение сахара в крови. И поэтому я посоветовала пить чагу. 차가버섯의 성분은 무엇일까? 취재진은 노보시빌스크 의약품 품질통제센터를 찾았다. 차가버섯의 정확한 성분 분석을 위해 가래에서 채집한 차가버섯을 의뢰하기로 했다. 러시아에서 유통되는 모든 약초들은 정부가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약초 역시 의약품으로 간주하여 엄격한 품질 심사를 위해 성분 검사와 각종 분석을 한 후 유통시키기 때문에 단 한 뿌리의 약초라도 실제 유통되기까지 5년 이상 검증 기간을 거쳐야 한다. 품질 검사뿐만 아니라 각 지역으로부터 실려온 약초들의 유통에도 정부가 관여한다. 성분 검사소에서 5년간 검증 기간을 거친 후 유통이 허락된 모든 약초들은 결국 이곳 약초청을 거쳐야 한다. 차가버섯 역시 유통되기 전엔 일단 이곳을 거쳐야 한다. Естественно, что все, что аптечный склад продает, это фармакопейное, это уже проверенное. То, что прошли клинические испытания просто так, в аптечную сеть ни одно лекарство или биологически активная добавка не поступает. На каждый вид чая, биологически активной добавки, на каждый вид травы есть сертификат, утвержденный Министерством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России, который проводит клинические испытания не менее 5 лет. 러시아에서 가장 많이 유통되는 것이 차가버섯, 그리고 월귤나무인 브로스니까, 호주 국화인 비스메르니크 등인데 모두 이곳 약초청을 거쳐 일반 소비시장과 제약회사의 원료로 공급되니 원산지 시비 같은 것은 있을 수 없다. 의뢰한 차가버섯의 성분 분석 결과가 나왔다.
Вот говоря об этом хромогенном комплексе, хочется сказать, что при проверке гриба чаги по нормативной документации проверяется количественное содержание хромогенного комплекса. И по нормативной документации его должно быть не менее 10%. Содержание его менее 10% говорит о плохом качестве чаги. 검사를 마치면 국가기관에서 품질 인증서를 받게 된다. 품질 인증을 위해선 크로모겐 복합체가 10% 이상이어야 하며 수분은 14% 이하, 그리고 회분이나 이물질도 기준치를 넘지 말아야 한다. 이러한 모든 품질 기준 역시 러시아 보건국에서 출간한 소비에트 연방약초전에 의거한 것이라고 한다. 일본의 연구자료에 따르면 차가버섯의 기준 성분인 크로모겐 콤플렉스는 베타글루칸과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SOD, 각종 미네랄을 포함한 복합체인데 차가버섯의 함유량이 다른 버섯과 비교해서 가장 뛰어났다. 차가버섯에 대한 연구는 19세기부터 많은 질환과 관련되어 이루어져 왔다. 특히 국가 주관으로 생물학자, 약학자, 종양 전문의 등 과학자들이 대거 참여하여 말기암 환자를 대상으로 10년간의 임상실험을 한 연구도 있다. 소련 의학 아카데미에서 실시한 항산화 관련 임상실험 논문은 무척 흥미로웠다. 이 논문은 전통적인 항산화 물질인 비타민과 비교하여 차가버섯의 항산화 능력을 규명한 것으로 폐렴 환자를 대상으로 두 비교군의 성분을 2주간 투여한 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연구 결과 전통적인 항산화 물질인 비타민보다 차가버섯의 항산화 능력이 훨씬 뛰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소련 보건부에서 발행한 양리학과 동물학이라는 의학서에 수록된 논문에 의하면 차가버섯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성인병들에 대해서도 효과를 갖고 있다고 한다. 각종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의 혈당 강화 효과가 확인되었으며 혈압 강화 효과도 확인됐다. 특히 혈압 강화 효과는 동맥경화증 환자의 경우 가장 뚜렷한 것으로 밝혀졌다. А если говорить о том спектре заболеваний, при которых вот уже доказан его целебный эффект, то это, безусловно, болезни обмена веществ, эндокринная патология, сахарный диабет. Это заболевания пищеварительного тракта, при язвенной болезни эффективно используются, при различных вариантах гастритов, при заболеваниях суставов, кожи, при сердечно-сосудистой патологии, поскольку известен. 취재 도중 우린 차가버섯을 먹고 엄청난 효과를 경험했다는 사기암 환자를 톰스크주의 작은 도시 아시나에서 만날 수 있었다. 올해 75세인 니콜라이 게라시모비치 씨. 8년 전 췌장암 말기 판정과 함께 1년 시한부 선고를 받았으나 8년째 건강하게 살고 있다. Известно, какое настроение. Плохое, конечно. Я плохо себя чувствовала, конечно. Мне было очень неприятно слушать. Год прожить и все. Думаю, ну, а это хорошо, если год проживете, а то еще и года не проживете. Так сказали. 병원에서도 손쓰기 힘든 말기암 환자라 그 어떤 치료도 받지 못했던 그는 항산화에 도움이 된다는 음식과 함께 러시아에서 암 환자들이라면 누구나 먹는다는 차가버섯만을 꾸준히 먹었다고 한다. 말기암 판정을 받은 남편을 위해 독학으로 약초학을 공부했다는 할머니. 몸에 좋다는 것들을 찾고 먹이고 이것저것 해본 결과 가장 효과가 좋은 차가버섯을 썼다고 한다. 어느 정도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을 만큼 건강은 회복했지만 하루 서너 번씩 차가 탕약을 마시는 일은 빼놓지 않는다. Стал пить это лекарство, вот, чагу, и стал лучше себя чувствовать, конечно. Особенно, когда вот первый это месяц еще не так, вот третий, четвертый месяц, то мы же год пили. Ну а какой? Я знаю, что я сам работал, хотя электриком в больнице, а знал, что такое рак. Правильно? Долго ли живу? Это год, полгода и все.
И у меня настроение уже хуже стало. А потом вот эту чагу как стал пить. 의학적 치료도 없이 정말 그의 몸에 종양이 사라진 것일까? 니콜라이 씨가 다녔다는 아시나 병원을 찾았다. 취재진은 담당 의사의 도움으로 그동안의 치료 과정을 알 수 있는 진료 기록 카드를 열람할 수 있었는데. 추나코 니콜라이 게라스무치. 1929년생. 그죠? И на основании вот ультразвука, этот, как бы, последний ультразвука печени, опухоль мы уже не наблюдаем. То есть какие-то чудо какое-то произошло, и чисто специально медицинского лечения он не применял. То есть никаких там препаратов, химиотерапии, лучевых терапий, которые лечат эту опухоль, он не применял. 의사도 기적이라 부르는 7년간의 진료 기록. 8년 전 췌장암뿐만 아니라 식도 이상, 담석증까지 있어 이미 손쓸 수 없는 상태였다. 그리고 5년, 놀랍게도 종양이 사라진 것이다. 담석 역시 모래알처럼 부서져 있고 2년 전 마지막 검사에서는 종양은 물론이고 담석 찌꺼기까지 없어졌다니 이 모두가 차가버섯을 마신 결과라고 하기엔 너무도 놀라운 결과였다. То есть я даже не против. То есть больные применяют, я даже рекомендую, то есть как бы в курс или как в процессе уже восстановления сил, то есть препараты уже, когда лекарственные заканчиваются, какие-то поддерживающие препараты назначали, эти травяные. То есть 암 환자가 차가를 챙겨 마시는 일은 러시아에서는 오래전부터 전해내려온 민간요법이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솔제니친의 암병동에서도 차가로 암을 치료했다는 의사의 체험담이 소개된다. 의학 논문들에는 암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는데 이 병원에 오는 농민 환자 중에는 암 환자가 드물었어요. 그는 조사를 하면서 알게 됐어요. 여기 농민들은 돈을 아끼려고 홍차 대신 차가라는 것을 끓여 먹는다는 것을 자작나무의 버섯이라고 했어요. 마실레니코프 박사는 이렇게 말했지. 러시아 농부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이 차가를 마시면서 수백 년 동안 암에서 구제된 것이 아닌가. 차가버섯의 항암 효과는 어디에서 비롯됐을까? 암의 주원인인 활성산소 제거 능력을 비교했을 때 그 어떤 버섯보다 수십 배 높았다. 특히 항암 효과가 뛰어나다는 모든 버섯류의 유효 성분 베타글루칸 1,3의 함유량은 다른 버섯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뛰어났다. 차가버섯의 항암 성분 베타글루칸 1,3은 면역계를 촉진시켜주는 다당체다. 베타 연결 중에서도 13, 14, 16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베타 13으로 연결된 것이 항암 효과가 우수합니다. 아주 대개 90% 이상이고 그 다음에 조금 높으면은 100%까지. 고분자 베타글루칸 1,3이 소장 내 특정 세포를 통해 흡수되는데 이것이 바로 M세포다. M세포를 통해 우리 몸에 베타글루칸 1,3이 들어오면 1차적으로 대식세포가 활성화된다. 또한 외부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면역계에서 이 베타글루칸 1,3을 적으로 인식하게 된다. 즉, 베타글루칸은 면역계 운동을 촉진시켜주는 항원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암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은 면역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베타글루칸을 복용하면은 정상인 수준까지 면역 활성이 증가가 되고 또 건강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지내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하면은 하루에도 우리 몸에서 암세포가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몰라요. 그때 면역세포가 활성화되어 있으면은 초기에 암세포를 죽일 수가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약용식물 차가버섯에 거는 기대가 크다. 승액을 연구하는 한 제약회사에서 유효 성분을 파괴하지 않고 최상의 추출 분말을 만드는 공법을 개발해냈다. 효과는 좋지만 차가버섯의 까다로운 성질, 열과 수분에 약해 쉽게 산화된다는 것이 문제였는데
그것을 깨끗이 해결한 셈이다. 오랜 약초학의 연구로 러시아는 약초의 옥석을 가리는 일은 완성되고 이제 효용가치를 인정받은 약초들에 대한 약점 보완, 효능의 극대화에 대한 연구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Потому что он привлекателен для других микроорганизмов, для бактерий, которые с удовольствием на нем размножаются и его уничтожают. Очень сухой, там нет, там влажность не выше 6-8%. Это позволяет его хорошо сохранять и сохранять биологические свойства этого продукта. 약초학의 강국 러시아를 돌아보는 동안 그들이 왜 그토록 광활한 자연에서 얻어지는 약용자원 연구에 힘을 기울였는지 알 수 있었다. 그것은 바로 자연이 인간을 살리고 있기 때문이었다. А потом нужно не забывать, что синтетическая фармакотерапия, она в конце концов подошла к своему пределу. Понимаете? И вот это вот разочарование в результатах, несмотря на суперуспехи там всевозможные, заболеваемость и смертность растет везде, во всем мире. И в России может быть осознание этого, вот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направлено на то, чтобы использовать природные средства. 인간이 만들어낸 부자연스러운 합성물질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분명 자연에서 찾을 수 있다는 믿음, 그 믿음 때문일 것이다. 시베리아, 세계에서 가장 드넓은 땅을 가진 나라 러시아. 10월 혁명으로 붉게 물들었던 그곳에 21세기 새로운 의학혁명의 바람이 불고 있었다.